강프로입니다. 자, HLB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HLB가 일단 오늘 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은 5% 상승해서 끝났고요. HLB 생명과학은 여기 8,750원 1.3% 상승한 가격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HLB 생명과학은 어저께 HLB 제약이나 HLB에 비해서는요, 하락폭이 상당히 조금 덜 나왔습니다. 뭐 13% 정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끝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HLB는 일단 하한가 마감이 됐지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HLB가 떨어지는 구간 있죠? HLB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FDA에 대한 이 판매허가 신청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올라간 부분은 다 반납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또 생긴 겁니다. HLB 테라퓨틱스,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2% 상승해서 끝났고 오늘 11% 정도의 반등 구간에 있었는데, 어저께 하락한 구간, 그 하락한 구간이 거의 1월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HLB가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 있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빠르게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죠? HLB는 더 이상 시장에 뭐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 내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이미 다 빠졌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항서제약에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너무 어렵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보면서도 보유기간 있잖아요. 이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을.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 이나 이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매매하는 과정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없어지려면요, 실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찍었느냐예요.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뭡니까? FDA에 대한 신청,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발생한 거죠. 눈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주가가 낮아진 만큼. 근데 그런 부분을 어디부터 먼저 반영시킨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시킨 겁니다. 여기서 항서제약에 대한 내용, 여기서 공시했다, 뭘 했다, 그리고 비모가 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본다 한들 이런 내용이 원인 파악이 이거였구나, 여기까지 보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단계를 뭘 밟아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꾸준하게 막 보면서 HLB를 포함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신청 뭐 나온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딱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항서제약이 온다, 급락 벗어난 HLB 그룹주,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뭐 항서제약이 온다, 이거 그냥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21일 오전 10시 20분 HLB는 전일 대비 1.9% 내린 46,500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생명과학, 그쵸?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에서 3%가량 내리고 있는 반면 HLB 테라퓨틱스는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스텝, HLB 제약 등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쭉 보시면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 중 간암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 CRL 수령한 이후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고, 밑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항서제약이 CMC 문제를 파악하면 언제까지 제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HLB 고위 관계자는 항서제약의 최고 전략 책임자 우리 2명이 HLB 바이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날 입국한다. 내일이죠. 이때 항서제약의 CMC 제조 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졌다. 하지만 다시 재승인에 대한 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이 나왔다는 거죠. 빠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발생했었던 기대감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다. 가격은 무조건 더 빠릅니다. 자, 고가 구간에서도 보면 그래요.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고가를 낮췄고요.
낮추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쵸? 고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가면서 뭔가 조금 이평선의 이 수렴하는 구간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고가가 낮아졌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조금 약간 조금 그런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하락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자, 고가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을 때 이평선을 하락 쪽으로 붙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저가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죠. 최소한 22평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면 62평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5만 원 가까이 되니까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은 어디까지예요? 거의 한 10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장중에 빨리 올라갔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사도 어때요? 확인하고 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샀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35% 정도의 수익을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모든 종목군들을 뭐 며칠 만에 30%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나 그런 종목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뭐 2%, 1%도 수익 났다가 13%도 수익 나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무조건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뭐 여기 최근에 보면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한전선, 자 내용 보세요. 25%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거 이제 내일 매도 구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HLB가 제가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왜? 이평선이 저 위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격 조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평선을 올라가서 다시 돌파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재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 재정비하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타점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추적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에 있다. 먼저 주가가 하락한 종목군들, 뭐 생명과학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20일 이평선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20일 이평선은 급락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60일 이평선보다 더 빨리. 근데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반등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 진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항서제약에서 VIP가 온다 이런 것들, 절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과되겠다 많은 이야기가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모두 다 장시작 전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다른 종목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의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건 HLB만의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그쵸?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인 만큼 루머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대감이 발생을 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한 재신청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발생을 했고, 그 구간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격 조절 구간만 보더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재정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지, 그쵸?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간으로 내가 분류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